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쌀의 건강상 중요성과 왜 한식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럼 나에게 어떤 종류의 밥이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현미가 영양소가 풍부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세요. 더불어 잡곡밥도 많이 시도해 보시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잡곡을 드시면서 탈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잡곡을 드시는 이유는 밥만으로도 영양분이 부족할 때니 좀 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함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시중에 나와 있는 혼합곡이라고 해서 10가지, 20가지를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사다 드시면서 종종 부작용을 겪기도 하세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역시 소화장애입니다. 가스가 차고 복통이 생기거나 설사를 하시는 경우죠. 다음으로는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계세요. 잡곡도 본인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의외로 본인의 체질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한의학적으로 체질 감별의 기준은 아주 다양하지만 가장 단순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한열입니다. 본인의 몸이 열성인지 또는 찬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그것만 해도 밥을 먹으면서 설사를 하거나 또는 속이 불편한 것을 피해갈 수 있답니다. 나가서는 건강을 위해 먹는 밥인데 좀 더 자신의 필요에 맞게 드심으로 몸의 이론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잡곡의 종류는 점점 다양해지고 또 여기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슈퍼곡물까지 가세해서 선택을 하기가 점차 힘들어지는데요. 오늘은 가장 흔하게 섞어 드시는 잡곡들, 그러니까 콩, 보리, 팥, 수수, 율무, 차조, 기장 이런 잡곡들 위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중에서 특히 보리와 팥은 냉성이 강해서 속이 차고 소화기능 약한 분들에게는 적합지 않아요. 가장 쉬운 예로 맥주만 마시면 설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맥주의 원료가 되는 보리의 찬 성질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당뇨 환자들에게는 보리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당뇨는 소갈이라고 해서 뱃속에 적열이 쌓여서 나타나는 병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찬 성질의 보리나 메밀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건데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뇨의 기전이 좀 더 복잡해서 당뇨라고 해도 보리와 메밀을 드셨을 때 설사나 위장장애가 있다면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죠. 특히 메밀처럼 찬 성질을 가진 음식은 몸속에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배변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귀리 역시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각광받는 잡곡인데요. 귀리의 영양소는 현미를 능가할 정도로 콜레스테롤 저하, 혈당 완화, 변비 완화, 강심작용 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진 곡식입니다. 그럼 당근 비만이나 성인병을 가진 분들에게 좋겠죠. 더불어 염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작용을 억제해서 각종 피부병에 권장되니 앞서 시간에 말씀드린 습담증에 아주 좋은 먹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시 그 성질이 차기 때문에 적당량 시작을 해보고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생기는 경우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 성질을 가진 잡곡은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시에 많이 활용하는 잡곡이 있는데요. 바로 율무입니다. 율무는 의인이라고 해서 약재로도 활용되는데요. 비만 환자들에게 습담증과 같은 체내 노폐 독소를 제거할 때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죠. 율무는 제대로만 드신다면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되고 부종이 좋아지고 피부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건 약재로 쓰인다는 말은 그만큼 그 성질이 강하다는 뜻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율무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냉한 체질의 사람에게 잘 맞지만 기본적으로 몸에 있는 습사를 제거하기 때문에 너무 비쩍 마른 분들이나 소화기관이 너무 약한 분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몸속에 쌓인 수액성 노폐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뇨작용을 도와주게 되죠. 때문에 소변을 또 너무 자주 보는 분들이라면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겠죠. 수수와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성질이 평이해서 잡곡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잡곡입니다. 자, 수수는 이름은 수수하지만 그 효능은 위장보호, 소화 촉진, 해독,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결코 수수하지 않은 곡식이랍니다. 자, 듣고 보니 욕심나신다고요? 좋다고 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다 넣어 먹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언을 드리는 것이 한 가지씩 섞어 드시란 겁니다. 한 가지가 괜찮으면 다시 한 가지 추가, 이렇게요. 또 하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잡곡밥은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먹으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자격일까요? 잡곡밥은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상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섬유질이 많고 거칠어서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해요. 치아가 약한 노인분들, 어린이들, 그리고 성인이라고 해도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라면 영양을 위해서 잡곡을 선택하실 때는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오래오래 씹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합니다.
전문가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꼭꼭 씹는 습관만 잘 유지하신다면 작곡의 영양소를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위장관의 운동 기능 그리고 나아가서는 뇌 건강까지도 따라오는 이점들이 많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과 칼륨의 섭취를 제한하는 신부전 환자분들의 경우 작곡 섭취는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자, 매일 먹는 밥상이 중요합니다. 매일 먹는 식사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도 있답니다. 오늘 뭘 드셨나요? 밥부터 바꿔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